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점점 더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산시장에서 금융시장 또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 오늘 또 특집으로 IBK 연금보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막판 지금 결정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든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이 빠르게 상승 반응하고 있는데 랠리가 이제 시작이 좀 된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좀 불확실성에 대비를 뉴스가 터졌으니까 불확실성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 시장 반응은 네. 사실 선거 이전에는 이른바 블루웨이브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높게 봤던 네. 것 같고 특히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백악관과 이 상하원, 의회를 다 장악할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면서 대규모 국채 공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금리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개표가 진행이 되면서 아직 승리 확정은 못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이제 바이든 쪽으로 조금 네. 기우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빠르게 되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아직은 트럼프가 여전히 좀 불복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재검표에 대한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됐다라고 좀 말하기는 이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대통령으로는 바이든이 됐고 이제 그에 대한 파트너로서 이제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이제 이거에 대한 조합에 대한 고민을 좀 시작한 것 같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시장이라고 하는 게 늘 좋을 때 사실은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되고 최악일 때 주식을 사실 사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름. 네네. 좋을 때 환호하고 떨어질 때 공포감에 쌓이면 어렵기 때문에요. 좋은 상황이지만 사실 의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너무 지금 대통령 주자 때문에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네네. 지금 민주당이 소위 블루웨이브가 안 된 거에 따른 시장 영향들이 좀 후폭풍으로 좀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조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주식시장 반응만 보면 예상했던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그러게요. 나쁘지 않아. 그냥 네. 다 약간 아전인수격으로 네. 좀 해석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라든가 다우 같은 경우는 거의 전고점에 다 지금 육박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이끄는 행정부가 뭔가 증세를 추진하지 않겠냐라고 우려했었는데 상원을 공화당이 수성하면서 그거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반독점법 이런 부분도 좀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가면서 이제 그런 우려도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조금 좋은 쪽의 해석을 많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지금 미국 전일자 보게 되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1일 기준으로 10만 명을 좀 넘어가기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과연 이 분절된 의회가 어떻게 이제 잘 협상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은 조금 남아 있지 않나. 그 부분만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지금 반응하는 것들은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에서의 섹터별로 영향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소위 이제 분절된 의회, 블루웨이브가 안 된 그런 상황에서의 아까 채권 시장 긍정적이라고 하셨고요. 상품 시장도 보면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 또 그건 이제 달러 약세를 예측하는 거죠, 결국. 네네네. 부분별로 영향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일단 이제 금융시장별로 놓고 보면 이제 주식하고 채권은 둘 다 나름의 논리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달러와는 이제 저는 조금 신흥국 통화하고 선진국 통화하고 조금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는 주로 이 선진국 통화 대비 가치로 많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로화 대비라던가 엔화 대비로는 추가적으로 강세를 가져가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약간 넓은 박스권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신흥국 통화로는 확실히 달러가 약하고 신흥국 통화가 강한 특히 이제 원화라던가 위안화는 확실히 이제
이번 선거 결과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주목이 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훨씬 좀 약간 부드럽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위안화의 절상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원화도 위안화에 대한 민감도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환율이 1130원대 깨고 내려오는, 그래서 각 시장별로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섹터별로 봤었을 때는 그 대선 전에도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바이든이 되게 되면 이른바 친환경 에너지,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주라고 얘기해지는 뭐 IT 대형주, 뭐 이런 것들이 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대통령의 성향보다는 결국은 그 소속된 당의 성향을 반영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은 이 민주당 출신 바이든이 됐지만 상원은 또 공화당이 수성을 하면서 이런 것이 좀 믹스가 돼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이게 확 갈리기보다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름의 논리로 우리도 나쁘지 않아, 뭐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어제도 보게 되면은 기술주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뭐 전통 산업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대선 이후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결과를 내놓을 건지가 조금 관건이 될 것 같고, 일단은 상원을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블루 웨이브에 의해서 뭔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시장이 좀 쏠릴 수 있다라는 우려들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은 좀 가능성 낮아지면서 기존의 강세를 이끌었던 기술주들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남겨놓은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시장 흐름은 워낙 기술주가 사실은 고공행진을 하던 데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실 눌리면서 가치주나 경기주가 좀 올라오던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가면서 새 판이 짜고 있는데, 그러면 성장주 기술주는 다시 관심, 그리고 한편으로 바이든 관련주 이렇게 가야 됩니까, 섹터는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딱 어느 한쪽으로 무게의 추가 기울기가 좀 어려워진. 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자기 시장과 자기 섹터에서 약간 아전 인수격으로 긍정적인 그 어떤 해석이 가능한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순히 이제 대선 결과 때문에 섹터에 대한 영향도가 아주 극명하게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이렇게 갈릴 것 같지는 않고, 추가적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전개 상황들, 또 어제 이제 그 미국의 FOMC 회의도 있었는데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결과들이 맞물려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까지 이제 해석을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어제 회의 결과는 여전히 이제 저금리에 대한 필요성을 좀 유지했고요. 반면에 이제 코로나는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기존의 어떤 흐름들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온라인 쪽에서 조금 더 활성화되고 오프라인은 조금 약한 쪽이라고 한다면 네. 약간 이제 기술주들이 선거 전과 후로 대비를 해본다고 한다면 눌렸다가 다시 조금 올라올 수 있는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 제거되기 전에 대주주 양도세 10억 유지라는 사실은 금융시장으로 보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도 꽤 올라온 바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연말에 이 부담을 던 것들이 개인 투자자나 중소형주나 시장에 남은 연말까지 흐름들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사실 이제 1월 효과, 이제 계절 효과가 그동안 반복되었던 게 사실이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이 대주주 양도세 부과 이슈였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양도세 부과 기준을 뭐 10억에서 3억까지 낮추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연말에 매물이 많이 출회되고 연초에 다시 되사는 이제 이런 수요가 이제 예상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조정을 받은 바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고 뭐 논쟁과 해프닝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냥 현행 유지 2년 동안 이제 유예하기로 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기존에 이제 양도세 부과 기준이
낮아지는 거에는 이미 이제 예고되었기 때문에 사실 선제적으로 관련된 매물이 좀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정확하게 얼마였다라고 추론하기는 어렵겠지만 있었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요번에 이제 양도세 부과 기준이 다시 유예됨에 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미 팔았던 쪽에서는 그 이슈가 낮아졌으니까 이제 다시 되사거나 내지는 뭐 추가적인 매물이 나오지 않거나 이렇게 보면 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미 지수대들이 다 이전 수준으로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양도세 부과 기준이 유예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그 시장들이 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은 악재 하나를 좀 덜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러 정황들을 좀 마무리해서 미국 대선 이후에 전략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운용 쪽에 계시니까 운용에 계시는 분들은 앞서 연말에 대한 부담감들이 상당히 사실 적지 않았다. 미국 네네. 대선도 그렇고 대주주 양도세도 그렇고 수급도 그랬는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운영이나 기관 쪽 계시는 분들이 조금 마음이 급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네. 예, 투자자들에게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이제 대선이나 선거와 같은 이벤트는 이제 어떤 기존의 추세를 크게 바꾸기보다는 추세 내에서 좀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번 선거 결과는 예측이 상당히 좀 어려웠었고 또 지난번 선거 때 여론조사가 좀 틀렸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선거가 지난 다음은 역시 그냥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좀 집중하는 모습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춰 본다고 한다면 이제 대선 결과 역시 아직 뭐 불복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이제 그 이슈보다는 결국 향후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시 돌아갈 것 같고 지금 크게 보면은 특히 이 금융시장에서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 금리라고 하는 이른바 할인율 변수하고 기업의 이익이라고 하는 경제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한 가지 확실해진 거는 민주당이 모든 의회와 백악관을 장악하는 이른바 블루웨이브의 가능성은 낮아지면서 대규모의 재정 지출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통화정책적인 어떤 상대적인 중요도는 여전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상당 기간 저금리 계속 간다. 예. 어제의 FOMC 결과도 결국 그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시켜준 것 같고요. 그렇다고 중요한 한다면 말씀이시네요. 네. 여전히 할인율적인 측면에서는 이 시장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고민의 관심은 경기 여건 자체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거냐인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겨울철에 다가오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경제 활동의 제약이 봉쇄되는 지역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지만 예전과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조금 뭔가 이 관리된 상황에서의 경제 활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경제 지표는 이 과거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정도 가게 되면 코로나가 한참 발발했던 올해 연초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경제 활동이 그보다는 괜찮을 거거든요. 이미 3,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크게 튀어오른 부분들이 내년도 상반기 가면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경제 여건이 괜찮네. 이렇게 분명히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이 주식시장 관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향후에 시장의 어떤 상승 흐름에 크게 악재는 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앞서 얘기했던 좀 섹터에 대한 미친 영향들은 현재의 이 코로나 상황 자체가 얼마만큼 이 실제 경제 활동을 좀 위축시킬 것인가, 여전히 우리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이 좀 선호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 이제 각 섹터별로 강약이 조정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긍정적으로 주시장을 조금 더 바라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섹터별로는 향후에 코로나 상황에 따른 경제활동의 변화들을 좀 반영하면서 섹터에 대한 가중치를 조절해 나가면 일단 연말장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하시는 그림 가운데 뭐 내년을 향한 그런 그림도 되겠다. 큰 그림을 그렇게 그리시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략 연말장에 국한된 시각입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네네. 이 내년도에 대한 시장 그 전망과 기대감들이 사실은 연말에 많이 선반영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이 증권사들도 이제 연말쯤 되면 내년도 전망을 다 이제 발표를 하는데 과거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에 대한 전망에 대한 기대치들이 연말까지 반영이 돼버리고 오히려 연초에 가게 되면은 이제 새 판이 짜여지거나 좀 더 되돌림이 있거나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연말은 내년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타임호라이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런 쪽에 인식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바이든 시대 미국 대선 이후에 자산 배분 전략, 주식시장 전략, IBK 연금보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